안녕하세요. 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차 보호법 관련 두 번째 판례 내용 정리입니다. 그 내용은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주거 그리고 점포 이렇게 사용되는 실제 이용하는 주용도 그리고 그 면적에 따라서 한 목적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내용입니다. 86년도 1월 12일 날 선고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거용 건물을 볼 때 단순히 공부, 즉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실제 용도에 따라서 정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법률이 적용되려고 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사항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계약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내용을 잘 알겠죠. 반면 경매 입찰을 하는 입찰자의 경우에는 관련된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하죠. 잘.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 이 상태를 확인이 힘들기 때문에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판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주거용 건물의 해당 여부 공부상 표시만으로 볼 것이 아니다 하는 거, 그 실질 용도에 따라서 정해야 된다는 거. 이 판례는 기존 판례를 그대로 땡겨온 내용입니다. 별도로 이 판례에서 정한 내용은 그 임대차 목적물이 주거용 그리고 비주거용, 상가, 점포 같은 걸 말하겠죠. 이런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 그리고 임대차의 목적물의 구조, 형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이용하는 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한목적적으로 결정해야 된답니다.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같은 시기에 나온 판례입니다. 1층이 공부상 소매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면적이 방 2칸, 나머지 절반 이렇게 소매점으로 영업하기 위한 홀이 있고 임차인이 이 건물을 임차해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의식정을 영업했다. 그리고 그 방 부분 영업할 때는 손님을 받는 곳, 그 외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인 주거용 건물에 해당이 된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판례의 취지를 보시면 첫 번째, 그 적용의 시기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두 번째, 겸용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상황, 그 전체 건물과 그 임대차의 목적, 구조 형태, 그 이용 관계, 더 중요한 것이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이 여부를 한목적적으로 결정하고, 이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해 왔다면 일시가 아닌 계속해서 임차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 요건을 갖는 것이죠. 이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인정한답니다.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부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방 2개, 그 주방이 딸린 다방이랍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영업용으로 보이고 또한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보인다 진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업용으로 보이는 주방이 딸린 다방, 이걸 주거 목적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다방 영업의 부수적인 것이야. 따라서 비주거용의 일부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이때에는
이 건물은 비주거용 건물,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따라서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볼 수 없다라는 거. 결국 그 뷰를 볼 때, 전체적인 건물을 볼 때 비주거용 건물에 훨씬 가깝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비주거용 건물을 전체적인 내용으로 본 것이겠죠. 가사, 일부, 잠깐씩 생활하는 공간을 쓴다 해도 이때는 일반적으로 앞서 보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과 상가가 혼용되고 사용한다면 이때는 주 용도와 그 면적에 따라서 한목적적으로 결정됩니다. 그 결정의 취지는 인정되는 사례, 공부와는 상관없이 실지 용도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건물의 구조상 그리고 주거용으로서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마찬가지로 공부상 표시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지 용도에 따라서 주거와 비주거가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의 임대차 목적물, 그 구조와 형태, 임차인이 그 임대차 목적물을 이용하는 관계와 그곳에서 일상생활 여부를 아울러서 한목적으로 결정한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사례, 이때는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공부상으로 판단하지 않죠. 우리 실지 용도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그 면적의 절반은 방 2칸, 나머지 절반은 소매점, 즉 구분이 됐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임차인이 이 임차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한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에는 손님을 받지만 그 외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해왔다. 이때는 적용 대상에 해당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즉 부정하는 판례의 내용은 방 2개 그리고 주방 딸린 다방이 영업용이기 때문에 비주거용으로 처음부터 보여진답니다. 그리고 그중 방, 그 다방의 주방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 주거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다방의 부수적인 것이야,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는 명백한 주거용 또는 상업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혼용된다면 면밀히 파악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의 입장도 계약 체결 당시와 실지 용도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확인한다는 소리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